속도인데요. 속도가 뭔지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가속도는 혹시 뭔지 알아요? 가속도라는 것은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라고 한번 해봐.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 속도 값을 키워주는 거지. 그지? 그 속도에 더 증가되거나 또는 감소되는 그 정도를 나타낸 수치예요. 그걸 우리는 가속도라고 불러요. 알겠죠? 결국 가속도도 우리가 속도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속도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할 수 있다면 가속도도 쉽게 갈 수가 있는데, 자, 속도 봅시다. 속도. 속도가 무엇이죠? 속도. 속도는 뭐예요? 빠르기죠. 빠르기죠. 빠르기인데 혹시 속도의 단위가 뭔지 알고 있니? 미터 퍼 세크라든가 아니면 킬로미터 퍼 아워라든가 단위 두 개로 만들어진 거예요. 거리라는 단위와 시간이라는 단위. 오케이? 자, 우리가 속도라는 걸 얘기를 할 때 거리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지 못해요. 우리가 똑같이 10m라는 거리를 갔다라고 쳐봐. 10m라는 거리를 갈 건데 한 명은 천천히 가고 한 명은 좀 빠르게 갔다라고 쳐봐. 그지? 근데 거리 10m만 가지고 그럼 속도가 어떻게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좀 빠르게 가서 한 놈은 1초 안에 간 거고 한 놈은 5초 안에 간 거야. 좀 천천히 걸어서. 알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속도가 얼마 걸렸다라고 얘기하느냐? 10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요 놈은요. 속도가 2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이런 것들이 일단 속도입니다. 속도는 빠르기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시간과 거리 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우리가 속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자, 차이를 줘보자. 속력이라는 것도 있어요. 속도만 있는 게 아니라 속력이라는 것도 있어요. 속도하고 속력의 차이점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속도와 속력의 차이점. 응? 방향을 생각을 해주는 게 속도일까요? 속력일까요? 아쉽다. 방향을 생각해주는 게 속도고요. 방향에 상관없는 것이 속력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이건 지금 수학 내용은 아니야. 근데 일단 전반적인 어떤 그 속도와 속력에 대한 약간 개념적인 내용을 조금 알고 있어야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얘기만 살짝 하는 건데, 얘가 집이고 얘가 학교야. 오케이? 됐죠? 그러면 집에서 학교까지 일직선 거리는 5km야. 오케이? 됐죠? 근데 실제로 생긴 길 모양은 이렇게 꾸부정하게 생겼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꾸부정한 길은 몇 킬로미터냐면 8km라고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8km야. 하지만 일직선으로 쭉 하는 지도상의 진짜 일직선 거리는 5km밖에 안 돼요. 내가 가는데 걸린 시간이 1시간 걸렸다라고 쳐봐요. 그럼 속도는 무엇으로 계산하느냐? 속도는요. 일직선 거리 5km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처음에 시작한 지점부터 도착한 지점을 바로 봤을 때 그 도착한 지점까지의 바뀐 거리만 보면 돼요. 바뀐 거리. 거리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위치가 얼만큼 변했는지. 중간에 실제로는 이렇게 갔지만 어쨌든 처음과 끝은 여기하고 여기잖아. 여기하고 여기로 끝났잖아. 5km밖에 이동 안 한 거야. 이 길이 만약에 가려져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1시간 처음에 집에 있을 때 갔다가 눈을 감아. 그랬다 1시간 뒤에 눈을 딱 떴는데 학교에 딱 가 있다라고 친 거잖아. 내가 걔를 쳐다봤는데. 그럼 얘는 5km밖에 이동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속도는 5km per hour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속력은요. 내가 1시간 동안 실제로는
실제로는 8km를 이동한 거거든. 8km/h가 되는 거야. 알겠니? 이해돼요? 근데 학교가 아니라 오락실 게임방이라고 합시다. 게임방인데 수직거리로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얘는 몇 킬로미터 떨어졌냐면 4km 떨어졌어요. 오케이? 근데 실제로 여길 가는 길은 이렇게 돌아가서 7km 떨어진 거야. 오케이? 그럼 이때 게임방 갈 때 속력은 어떻게 될까요? 1시간 걸렸어, 똑같이. 7km/h가 되겠죠. 속력은 7km/h라고 쓰시면 돼요. 근데 속도는요? 4km/h? 아니야. 마이너스 4km/h야. 방향을 생각해줘야 돼. 자, 학교 가는 오른쪽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라면 게임방 가는 왼쪽 방향은 마이너스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속력은 방향에 상관없이 실제로 내가 간 거리 나누기 시간으로 해버리면 끝나요. 하지만 속도는 방향까지 생각을 해줘서 바뀐 위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플러스 방향이 있다면 반대되는 마이너스 방향도 존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될 때 문제점이 좀 생길 수도 있긴 한데 다행히 문과 과정에서는 요 플러스 마이너스 요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게임방하고 학교인데 독서실이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있다고 쳐봐. 그럼 여기 방향은 우리가 무엇으로 나타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나타내기 힘들잖아. 그지? 그거는 이과 애들이 할 거고요. 여러분은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 두 가지 방향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됐죠? 자, 어쨌든 속도와 속력에 대한 어떤 간단한 얘기들을 좀 한 것이었고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속도와 가속도라는 거예요.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왜냐면은 점의 움직임을 볼 건데 수직선 위에서만 움직일 거거든. 수직선이 뭐예요? 왼쪽 방향, 오른쪽 방향만 존재하는 거잖아. 맞지? 그 가운데를 0이라는 기준점으로 삼아서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되는 수직선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가는 게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왼쪽으로 가는 게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럼 여기서 점을 줄 건데 점을 어떻게 주느냐? 점의 좌표를 x로 줄 거예요. 근데 이 x가 t에 대한 함수로 주어져요. t는 바로 여기서 시각을 의미합니다. 시각이에요. 시간이 아니에요. 시각이에요. 시각과 시간의 차이점 알아요? 시각은 1시, 1시 반, 2시, 3시 이렇게 되는 게 시각이잖아. 시간은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시각의 간격이 시간이야. 알겠니? t는 뭘로 준다? 시각이다. 교재에 시간으로 나왔지만 우린 시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시각 t에 대한 함수로 주어집니다. x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x는 뭐라고 할까? t제곱 플러스 2t, t제곱 플러스 4t, t제곱 플러스 아니야 마이너스 해야 되겠다. 미안합니다. t제곱 마이너스 얼마라고 할까요? 지우개 안 나와. t제곱 마이너스 4t로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t는 시각이고요. t가 0일 때부터 출발을 해요. t가 음수인 경우는 안 봐요. 알겠죠? 왜냐면 지금서부터 시작 해가지고 1초, 2초, 3초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t가 1일 때, t가 2일 때, t가 3일 때, 물론 t가 2분의 1일 때도 보긴 보고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시각이 점점
증가하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자, t가 0일 때는 어디가 있습니까? x는 얼마예요? 0 들어가면 얼마? 0에 있죠? t가 1일 때는요? x는 얼마예요? 마 3에 있죠? t가 2일 때는 어디 있어요? x는요? 2 들어가면 마 4에 있나? 그지? t가 3 들어가면 귀찮아도 해야 돼요. 마 3에 있고요. t가 4 들어가면 0에 있나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자, 원래는 수직선 위의 점이니까 왜 이래? 수직선 위의 점이니까 여기다가 점을 찍는 게 맞아, 원래는. 근데 잘 구별이 안 되니까 살짝 위로 살짝 띄어서 그림을 그릴게요. 상관없죠? 여기 위에 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t가 0일 때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오케이? 자, 근데 지금부터 시간이 흐를 거야. 0.1, 0.2, 0.3, 0.4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흘러서 1이 되는 순간, t가 1이 되는 순간 어디가 있어요? 한 칸, 두 칸, 세 칸, 마삼이가 있는 거예요. t = 1일 때. 오케이? 됐죠? 그럼 점이 여기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움직였겠죠? 왼쪽으로 갔겠죠? 맞죠? 그 다음에 t가 2가 되는 순간 어디가 있어요? 마 4에 가 있어요. t가 2일 때 여기 와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t가 3일 때 어디로 갔어요? 마 3으로 갔죠? 다시 얘로 돌아간 거죠? 그럼 이렇게 간 거 아닐까? 맞니? 그 t가 4가 되면 이렇게 온 거죠? t가 5가 되면 5 들어가면 25 빼기 20이니까 5네요. 여기 와 있네. 맞니? 즉 t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인 거야. 이해돼? 이렇게 가는 거야. 맞아? 6 들어가면 훨씬 오른쪽으로 많이 가 있겠죠.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x를요, 좌표값을요, t에 대한 식으로 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잘 봐. t가 0일 때부터 1일 때까지는 왼쪽으로 3칸 갔어요. 1초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왼쪽으로 3칸 갔다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t가 1일 때부터 2일 때까지는 1초밖에 안 흘렀는데 한 칸밖에 안 갔어요. 그럼 뭐예요? 처음 1초라는 시간 동안은 좀 빠르게 움직인 거지. 그 다음 1초 동안은 천천히 움직였지. 왼쪽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1초 동안 2초부터 3초까지는 오른쪽으로 한 칸 갔지. 천천히 움직였네. 그 다음에 또 3초부터 4초까지는 오른쪽으로 3칸 갔죠. 좀 빠르게 움직이네. 그 다음 4초부터 5초까지는 오른쪽으로 5칸 갔어. 좀 더 빠르게 갔죠. 그럼 뭔가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됐죠? 그렇다면 빠르기가 존재하는 것으로서 속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다. 그죠? 속도는 뭐냐? 속도라는 것은 뭐예요? 속도는요, 단위 시간 동안 바뀐 위치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위라고 얘기합니다. 변위. 좌표의 변화.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처음 0초부터 1초까지 속도를 볼게요. t가 0일 때부터 1일 때까지의 속도를 볼게요. 자, 그럼 얘는 뭡니까? 단위 시간이 몇 초예요? 1초 빼기 0초 했잖아. 그지? 많이? 보내. 좌표의 변화. 1일 때 좌표는 어디예요? 마3이죠? 0일 때 좌표는 얼마예요? 0이죠? 그거 얼마예요? 마3 나오는 거예요. 그럼 0초부터 1초까지는 속도가 마3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왼쪽으로 이동하면 속도가 음수가 나오는 거예요. 괜찮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자 1부터 2초일 때까지의 속도를 볼게요. 그럼 단위 시간이죠? 시각 1부터 시각이 2일 때까지니까 변환 시간은 어떻게 돼요?
걸린 시간 2-1이라고 쓰면 되죠. 시각 2일 때부터 2일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1시부터 2시까지가 몇 시간 동안이야? 1시간이잖아. 그걸 2 빼기 1로 계산한다고요. 이해돼요? 자, 이때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돼요? 2일 때 어디가 있었어요? 2일 때 어디가 있어? 마4에 가 있잖아. 1일 때 어디가 있어? 마3에 가 있잖아. 두 개를 빼면 돼요. 이게 변이 아니야? 처음과 나중이잖아. 우리가 뭔가 변한 거를 볼 거면 나중 빼기 처음 쓰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얘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와요. 그죠? 근데 잘 봐. 0부터 2까지의 속도를 볼게요. 0부터 2까지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2-0분의 그죠? 2-0분의 자, 나중 위치가 얼마야? 마4에 가 있고요. 처음 위치는 어디가 있어요? 0에 가 있죠. 그럼 얼마예요? 마2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0초부터 0일 때, t가 0일 때부터 t가 2일 때까지의 속도는 마2예요. 그죠? 근데 그 2초간을 1초 잘라 보면 처음엔 빠르고 나중엔 좀 느려지는 거야. 근데 그 1초를 또 0.5초 단위로 잘라볼까? 0.5초 단위로 자르면은 또 각각 구간에서 속도가 다 달라요. 그죠? 이거 이해돼요? 내용 이해돼요? 그러면 이게 봐봐 0초부터 1초 때까지의 속도라는 건데 우리가 시간을 엄청 잘게 쪼개봐요. 잘게 쪼개보면 매 순간순간마다 속도가 다 다를 거야. 그잖아. 0.1일 때와 0.2일 때, 0.3일 때, 그러니까 0부터 1까지가 마3이라는 속도로 우리가 구했는데 0.1일 때와 0.2일 때까지, 0.3일 때까지, 그러니까 0.3부터 0.4까지, 0.4부터 0.5까지 속도를 또 따로따로 구간을 다 나눠보시면 속도가 다 다를 거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처음에는 좀 빠르게 가. 좀 빠르게 확 가다가 점점 느려지는 거야. 오케이? 처음엔 좀 빠르게 가다가 점점 느려지고 여기서 속도가 0 되는 거야. 딱 여기 있는 마사 위치에 왔을 때는 t가 2일 때는 딱 0 돼. 그러다가 처음에는 좀 천천히 오른쪽으로 가다가 뒤로 갈수록 점점 빨라지는 거지. 이해돼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0부터 1까지의 속도 마3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평균적으로 마3 정도 됐다라는 거야. 매 순간순간마다 속도는 다 다를 텐데 평균적으로 마3이라는 것이 됐다라는 것이. 그럼 여기 있는 이 속도는 구한 이 속도는 그냥 속도가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평균 속도라고 부르자. 이 평균 속도. 평균적인 속도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0부터 2까지 속도가 마1래.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하는 게 속도가 마1래. 그 마2라는 것이 그냥 평균적으로 마이 이렇게 됐다라고 보는 건데 알고 봤더니 1초 단위로 쪼개봤더니 처음에 마3이었고 나중에는 마2야. 더 쪼개보면 처음에는 엄청 빠르겠지. 마3보다 더 빠른 거겠지. 그지? 그런데 뒤로 갈수록 느려지는 거니까 빠르고 느린 거에 평균적으로 구해봤더니 한 마2 정도 되더라 이 얘기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한 요놈은 평균 속도인 거야. 평균 속도.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한 가지가 더 생길 거야. 순간 속도도 있겠지. 순간 속도 있겠지. 그죠? 순간 속도는 여기서 무엇일까요? 순간 속도는 무엇일까요? 자,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지금 내가 얘기를 하고 있어.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이게 우리가 배운 뭔가와 좀 비슷하지 않냐?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비슷하지 않냐? 그지 않아요? 자, 다시 미분계수로 돌아가 보자고. 자, 봐봐.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변화율은 이 직선의 기울기로서
그건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해가겠구나라고 보는 건데 매 순간순간마다의 변화는 실제로 다 다르다고. 처음에는 좀밖에 안 변하는데 나중에는 좀 많이 급격하게 변하는 거죠. 얘네들이 평균을 구한 게 여기 있는 평균 변화율인 거고. 비슷하죠?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순간 속도라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미분계수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예요. 단위 시간이라고 하는 건 시간의 변화, 델타 t죠. 그죠? 시간의 변화 델타 t라고요. 어떤 구간을 잡아놓고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어떤 구간을 잡아놓고 시간의 변화 델타 t를 보는 거예요. 변이는 뭐예요? x의 변화 델타 x를 보는 거예요. 맞아요? 이해되십니까? 델타 t가 여기서는 1 빼기 0으로 계산한 거고 여기서는 2 빼기 1이고 여기서는 2 빼기 0인 거야. 0초 구간부터 2초 구간까지 본 거니까. 맞니? 부모가 델타 t라고요. 분자는요. 델타 x예요. 왜? 0일 때 x 값이 얼마야? x 값 0이라고 그랬잖아. 2일 때는 x 값 얼마예요? 마사였잖아요. 그죠? 그럼 마사 빼기 0 썼다라고 하는 게 x의 변화를 쓴 거 아니야? 델타 x? 그지? 맞죠? 요게 평균 속도고요. 자, 순간 속도는 무엇이냐? 순간 속도 델타 t분의 델타 x에서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거야. 그럼 요게 뭐야? x의 프라임이겠네? 봐봐. 우리가 여기서 평균 변화율이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배웠잖아. 순간 변화율은, 미분계수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라며. x의 변화분의 y의 변화를 보는 건데 x의 변화를 아주 작게, 아주 짧게 보는 게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이라고 했잖아. 똑같은 거야, 얘도. t의 변화분의 x의 변화를 보는 건데, t의 변화분의 x의 변화를 볼 건데, t의 변화를 아주 짧게 보는 거야. 그럼 x가 순간적으로 살짝 변하려고 하는 걸 보겠지. 그지? 그게 바로 순간속도라는 얘기예요. 결국 얘가 v라는 거예요. 속도. 즉 x가 ft로 나오잖아. 그렇다면 v는 뭐예요? f't라는 거예요. 도함수라는 거야. 도함수. 이해돼? 자, 그냥 함수에서 우리가 도함수는요, x가 살짝 변할 때 y가 살짝 변하는 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속도에서는요, t가 살짝 변하려고 할 때 x가 살짝 변하려고 하는 걸 보는 게 순간 속도인 거야. 그잖아. x가 살짝 변하려고 하는 거를 보는 게 속도잖아. 시간이 엄청 짧을 때 보는 게 바로 순간 속도인 거고. 알겠어요? 자, 이게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거를 너무 깊숙하게 이렇게 완전 자세하게 상세하게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 대략적으로 x가 t에 대한 식으로 나오잖아? 그럼 걔를 미분하면 그게 속도를 표현하는 식이 되는 거야. 그리고 속도가 x가 3일 때의 속도를 구하여라. 순간속도 구하는 거잖아. 그럼 미분하고 난 다음에 t에다 3 대입해서 계산하면 그게 3일 때의 속도인 거야. 자, 얘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 v는 식이 어떻게 돼요? 2t 마사가 되죠. 그죠? 속도에 대한 식이 얘예요. 요걸 가지고 순간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까 뭐라 그랬죠? 얘가 1초, 2초 흘러갈 때 2초일 때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아까는 그냥 의심 없이 흘려들었죠. 실제로 2일 때 속도가 0이에요. 여기 있는 이 식에다가 t에다 2 집어넣어. 0 나오잖아. 맞아요? 그잖아요. 오른쪽으로 하는 게 플러스, 속도가 플러스인 거고 왼쪽으로 하는 게 속도가 마이너스인 건데 2일 때 순간적으로 멈추는 거잖아. 그지? 순간적으로 멈췄다가 방향 바꿔서 오른쪽으로 가게끔 되는 거니까 딱 2일 때가 속도 0이겠네. 맞지?
그게 바로 여기서 간접적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자 x가 t에 대한 어떤 함수로 표현된다면 걔를 미분한 놈은 그 점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속도를 구할 수 있는 속도식이 된다. 미분하면. 그렇다면 가속도라는 것은 무엇일까? 가속도라는 것은 무엇일까?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돼요. 가속도는 우리가 보통 A 쓰거든요. A는 얘를 미분해. 그럼 2 나오잖아. 가속도가 2인 거야. 오른쪽으로 계속 이만큼씩 계속 때려주고 있는 거야. 속도를 오른쪽으로 이만큼씩 증가시키려고, 속도를 이만큼씩 증가시키려고. 왜? 처음에 빠르다 그랬잖아. 늦어지는 이유가 뭐야? 오른쪽으로 2씩 계속 때리고 있는 거야. 그럼 처음에는 빠르지만 2씩 계속 때리니까 점점 느려지겠지. 그러다가 속도가 0 되는데 그 이후에도 2씩 계속 오른쪽으로 때리잖아. 그럼 점점 빨라지는 거지. 속도가 더 증가하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를 보는 게 가속도야. 위치의 변화를 보는 게 속도고요. 이해되세요? 괜찮아요? 너무 과학적으로 설명했나? 아, 여기 있는 이 설명은 솔직히 좀 빈약해서 이것만 보고 어떻게 이해해? 이거 이해 못해. 그냥 이건 정의 내린 거야. 모양이 딱 정의야. 시각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 변할 때 평균 p, 점 p의 평균 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x가 돼가지고 이걸 이렇게 계산한다. 그냥 쓴 거고. 그럼 시각 t에서의 순간적인 속도는 어떻게 되냐? 여기 순간이라고 써두면 좋겠죠. 지금 설명을 들었으니까. 시각 t에서의 점 p의 순간적인 속도는 자 델타 t분의 델타 x를 쓰는데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보낸다. 그게 이렇게 써져 있으면 누가 이거 어떻게 이해해? 이게 왜 순간 속도가 되지? 어떻게 이해해? 그걸 이해시키려고 지금 풀어서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알겠어요? 가속도는요. 속도의 변화를 본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델타 t분의 델타 v를 보는 거야. 이미 x를 미분해서 v를 구한 거를 그 v를 또 미분한다 이 얘기야. 델타 t분의 델타 v니까. 그래서 두 번 미분한 게 가속도에 대한 식이다 이 얘기예요. 괜찮아요? 이해됐어요? 그럼 오늘 배울 설명 내용은 다 끝났어요. 이제 문제만 풀면 돼요.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요. 자, 필수의 33번 문제를 볼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속도와 가속도라고 돼 있어. 자,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x가 t에 대한 어떤 함수식으로 표현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x는 t3승 마이너스 3t제곱이라고 돼 있어. 그럼 t에다 숫자를 딱딱딱 집어넣으면 점 좌표가 딱딱딱딱 찍히겠죠? 점의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는 식입니다. 좌표를 표현하고 있는 식이에요. 근데 t = 3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를 미분해야죠. 자, v는 어떻게 쓰면 돼요? 3t제곱 마이너스 6t라고 쓰면 되고요. a는 얼마라고 쓰면 돼요? 얘를 또 미분하면 돼. 6t 마 6. 그럼 끝났어. t가 3일 때의 속도래. 그럼 여기다가 t에다 3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v 난 여기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t = 3이라고 밑에 아래 첨자로 v t = 3. 그러니까 v 쓰고 t = 3 쓰면은 t = 3일 때의 속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냥 v라고 쓰긴 좀 그렇잖아. v가 항상 똑같은 상수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오케이? 알겠죠? VT = 3은 어떻게 나옵니까?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3 들어가면 27 마이너스 18 계산해서 9. T = 3일 때의 속도는 9고요. T = 3일 때의 가속도는 뭡니까? A T = 3. 이거 원래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상관없어요. T = 2일 때와 T = 3일 때, T = 5일 때 이런 식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안 물어봐요. T = 얼마일 때 뭐 구해라 이렇게 끝. 오케이? 안 써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 그냥 제가 쓴 거예요. 과학에서는 저렇게 해요. 과학에서는. 아무튼 자 3 들어가서 계산하시면 돼요. 18 빼기 6이니까 얼마? 18 빼기 6은 12. 끝. 이게 끝이에요. 쉽죠? 속도가 하는 건 일단 쉬워요. 그 다음에 자 2번 봅시다.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꾼대. 운동 방향을 바꾼대요. 그럼 운동 방향 바꾸는 게 뭐죠? 속도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되는 거 또는 속도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는 경우나 또는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를 보는 거잖아. 그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갈 때 순간적으로 속도가 뭐가 된다 그랬어? 0 된다 그랬지. 그지?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 잘 봐. 잘 봐. 내가 어떤 점의 움직임을 써볼게. 여기 보세요. 점이 출발해서 처음에 좀 빠르게 움직이다가 멈췄어. 그 순간적으로 속도가 0 됐지? 근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는 게 아니라 다시 왼쪽으로 또 가요. 처음에 느리게 점점 빠르게. 순간적으로 속도가 0 되지만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계속 가는 방향이 유지가 돼요. 그럼 이건 마이너스였다가 0 됐다가 마이너스 되는 거지. 뭐가? 속도가. 많이? 그럼 이건 운동 방향 바꾸는 게 아니야. 그럼 운동 방향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였다가 0 됐다가 음수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였다가 0 됐다가 플러스 되거나 즉 음영량 또는 양령은 바뀌어야 돼. 뭐가? 속도가. 도함수가 양령 또는 음영양 이렇게 바뀌는 걸 우린 뭐라고 부르죠? 네? 극대 극소라고 부르죠. 그죠? 아니에요? 운동 방향 바꾸는 건 극대 또는 극소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V가 3t제곱 마이너스 6t 나왔죠?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면 3t, t마 2죠. 맞아요? 3t, t마 2가 됩니다. 그럼 t 이꼴 0에서 t 이꼴 2에서 극대 또는 극소를 갖겠죠? 그죠? 근데 0일 때는 안 봐요.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 지점이라고 0일 때는. 처음에 운동 방향 바꾼 거야? 전이 없어요. 전이 없기 때문에 0일 때는 운동 방향 바꿨다라고 얘기 안 해요. 알겠죠? 즉 t 이꼴 2일 때가 운동 방향 바꾼 것이다. 그리고 그때 위치를 물어본 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2 집어넣은 거 계산하는 거예요. F2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F2는 뭐예요? 2 들어가면 8 빼기 12는 마사. 처음에 운동 방향 바꿀 때는 마사라는 지점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괜찮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34번 문제 볼게요. 이 문제 풀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위로 던진 물체의 위치와 속도. 자, 위로 던진 건 별거 아니야. 뭐냐면은 자, 좌우로 움직이는 수직선의 운동을 이렇게 세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아래로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위로 가는 게 플러스, 아래로 가는 게 땅으로 꺼지는 게 마이너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지상 25m 위치에서 2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진 돌의 t초의 높이를 x라 하면 x는 그냥 이렇게 된대. 이거 이용하면 돼. 그러면 지상 25m 높이에서 출발했다. 필요 없어요. 속도 20m/s로 던졌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야. 그냥 x초 후의 높이 t초 후의 높이 x가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알면 돼. 알겠니? 됐죠? 자, 그럼 돌을 던지고 나서 3초 후에 돌의 속도와 가속도 뭐예요? t가 3일 때의 속도 가속도니까 미분해서 3대2, 두 번 미분해서 3대2. 됐죠? 구해볼까요? 한 번 미분한 v는 뭡니까? v는 20-10t, a는 마이너스 10. 됐죠? 자, 돌의 속도 얼마예요? 여기 3 대입하면 돼요. 마10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속도는 뭐예요? 똑같이 마10이네요. V는 마10, A로 마10. 됐죠? 자,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래요. 최고 높이에 도달한대. 최고 높이에 도달하게 되면 올라갔다가 최고 높이 도달하고 내려오죠. 즉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역시 극대 또는 극소와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극대를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럼 미분해서 0 되는 게 얼마예요? t 이꼴 2인 거죠? 그죠? 시각 t 이꼴 2일 때 운동 방향 바꾼 거니까 t 이꼴 2일 때가 최고 높이겠네. 아시겠죠? 됐죠? 최고 높이는 뭡니까 그러면? t 이꼴 2일 때 x의 값. 그럼 여기다가 2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25 플러스 40 마이너스 20. 그럼 얼마? 45가 나오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 4번.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래. 둘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지면에 떨어지면 0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떨어지기 바로 직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떨어지자마자 땅에 딱 붙어있는 건 아니잖아. 그지? 떨어지기 직전의 속도를 물어보는 거겠지.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땅이 언제 떨어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t가 몇일 때 떨어질까? x가 0인 지점에 t값을 구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럼 x가 0이다를 풀면 돼. 그러면 25 플러스 20t 마이너스 5t 제곱이 꿀려. 양변에 마오 나눠주면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t 꿀 마 1과 5의 값이 나오겠죠? 근데 마일은 아니겠죠? 5초일 때 떨어지는구나. 그럼 5초일 때 순간 속도가 얼마냐 이 얘기죠. 5초일 때 속도. 그럼 아까 구한 v에다가 t에다 5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돼요. 그럼 v는 얼마? 마이너스 30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괜찮아요? 즉 땅으로 꺼지는 속도가 마이너스 30인 거야. 순간적으로. 됐죠? 예, 그럼 여기까지 35번까지 해야 되는구나. 35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할게요. 자, 35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그 t가 뭐예요? 0, 1, 2, 3, 4, 5 이렇게 시간이 흘러갈 때 처음에는 속도가 위로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양수, 계속 속도가 양수인 거지. 그죠? 그러다가 3이 되는 순간 속도가 0 되죠? 그리고 음수로 바뀌죠? 그럼 3일 때 뭐가 나와요? 급대가 나오겠죠? 위치의 급대. 그랬다가 음수였다가 5 되면은 0 됐다가 다시 양수로 돌아가죠? 그럼 음영양 됐으니까 극소가 나오는 거겠죠? 됐죠? 자, 그러면 기억. t 이퀄 3일 때 운동 방향 바꾼다, 안 바꾼다? 바꾼다. 그죠?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꺾잖아. 바꾸는 거죠? 기억 맞는 거고. 그 다음, t 이퀄 2일 때 점피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맞아, 틀려? t 이퀄 2일 때 양수니까 양의 방향 움직이는 거 맞죠? 참이죠? 그 다음, 디귿. t 이퀄 5일 때 점피의 가속도는 0이다? t 이퀄 5일 때 속도가 0인 거지 가속도가 0은 아니죠.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t 이퀄 5일 때 미분계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양이에요. 알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겁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프 해석까지 해서 153번까지. 예, 일단 5분만 쉬자.